장기간에 걸쳐서 상승하고 그다음에 장기간에 걸쳐서 조정을 하고, 중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한 번 발동을 걸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한국 시장은 굉장히 저수익성이고요. 그럼 한국 주식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대장님? 자, 책에 보면 각 나라 주식 시장마다 특유의 DNA가 있다면서 이제 미국이랑 중국과 한국을 좀 비교해 주셨던데. 미국 주식시장은 올라갈 때에도 아주 꾸준히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요즘은 조금 짧아지기는 했는데요. 과거 2000년도 이전까지를 보면 한번 올라갈 때 한 15년 정도에 걸쳐서 꾸준히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거의 정말 그 열광을 하는 형태죠. 그렇죠. 개인을 거론해서 뭐하지만 잔니 대표 같은 경우가 미국 시장을 이렇게 쭉 보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진짜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85년도서부터 올라갔던 주식시장이 2000년도에 끝이 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09년도서부터 올라온 주식시장이 2021년도에 끝났으니까 13년 동안 주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면 정말 꾸준히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대신에 또 한번 이제 그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 한 10년 정도 또 조정을 하고 뭐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과거의 최고점을 넘어가는 데까지 주가가 걸리는 시간. 이게 보면 한 그런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보면 2000년도에 피크를 쳤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쭉 했다가 금융위기가 나기 전까지도 그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금융위기가 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2000년도에 고점을 넘고 했던 거가 보면 2010년도 넘어서였거든요. 2011년도 뭐 이 정도 됐었는데,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상승하고 그 다음에 장기간에 걸쳐서 조정을 하고 이런 형태였고, 중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한 번 발동을 걸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그 한 2006년도 이럴 때 보면 1200포인트였던 것이 발동을 한번 딱 거니까 6200 얼마까지 20개월 안 되는 사이에,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 사이에 주가가 한꺼번에 5배씩 막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지수인데. 예, 지수인데. 근데 그러다가 또 뭔가 해가지고 피크를 한번 딱 치잖아요. 그럼 또 굉장히 빠른 속도에서 내려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정 시점까지 쭉 내려오면 그 다음서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옆으로 쭉 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변동이 굉장히 심한 형태 되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도 해외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중국 시장이 최근에 올랐던 게 2016년도입니다. 후광통 하면서. 그리고 그때 한번 5천까지 올랐다가 3천까지 떨어져서 지금까지 계속 3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미국 시장은 뭐 몇 배씩 올라가고 그랬는데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정도에 그렇게 그 모아져 있던 에너지가 한 번 정도 폭발하면 중국 시장이 더블이 나고 하는 것들은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국 시장은 그런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자, 이제 문제는 대한민국 시장인데, 얘기하기도 참 뭐하게 한국 시장은 굉장히 저수익성이고요. 그 다음에 계단식 상승을 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처음으로 숫자로 지금 업데이트되어 있는 게 1975년도서부터입니다. 그때의 지수가 70 정도 조금 넘었었거든요. 지금이 이제 2000 얼마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요, 중간에 85년도 말서부터 88년도 말까지 주가가 150에서부터 1000까지 올라갔던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제외하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정말로 너무 초라해요. 예를 들어서 보면 90년도에 주가가 얼마 정도였냐면, 그때 90년이 시작할 때 주가가 한 800 얼마 정도, 이런 정도였거든요. 지금 주가가 2400포인트 조금 안 되잖아요. 시간이 얼마가 지났습니까? 30몇 년이 지났는데 주가가 지금 보면 100몇십 포인트 정도밖에 못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수익성의 시장이 도대체 어딨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5년도서부터 85년도까지 보면 주가가 70 한 얼마에서부터 따져서 그때에 이제 막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150포인트 정도까지 갑니다. 그러면 10년 사이에 한 100% 정도 주가가 상승한 거잖아요. 그거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수익성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1990년서부터 따지면 S&P 500 지수 같은 경우가 11.7배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 시장 같은 경우가 최고 많이 올라갔을 때 60배 정도 올라갔고, 지금이 34배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그 사이에 3.2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비해서 얼마입니까? 대략 보면은 한 4분의 1? 이런 정도밖에 못 올라가는. 미국이 11.7배고 예, 예. 코스피 3.2배니까. 그러니까 한 4분의 1 조금 더 올라간 거죠. 3분의 1은 조금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수익성이 낮은 거죠. 그리고 한번 조정하면 기본 15년은 그냥 주가가 옆으로 기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형태죠. 그러니까 89년도에 처음으로 1000을 넘고 1000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언제냐면 2003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89년도서부터 2003년이면 그게 16년 정도 걸렸어요. 이번에 한번 보시면요. 2007년도에 2000을 처음 넘었거든요. 중간에 3000도 가고 뭐 그다음에 이 금융위기가 나가지고 890까지도 내려가고 했지만 지금도 보면 2000 부근에 머물고 있는 상태잖아요. 2007년도서부터 지금이 2022년도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15년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식시장이 어쩌니 저쩌니 이제 세상이 변했니 어쩌니 했는데 15년 동안 그냥 2000을 놓고 옆으로 이제 밀고 가끔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수익성에다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죠. 아주 짜증나게 만드는 시장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투자 수익률이 낮은 이유가 뭔지랑 그다음에 한국 주식시장은 그러면 당연히 장기간보다 모멘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예, 현재까지는 그랬죠. 현재까지는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2년 내지 3년 정도 한번 오르고 그거 끝나고 나면 대략 한 10년 내지 뭐 넘게 쉬어야 되고 이렇게 그거 하니까 2, 3년 동안 바짝 오를 때에 그때 딱 들어갔다가 쫙 나오고 뭐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투자는 장기간 투자라고 하는 거는 여태까지 보게 되면 맞지 않았고요. 대부분 보면 이제 모멘텀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저수익성 뭐 이런 형태였냐 하는 걸 보면 이 숫자를 보면 우리가 아이고 참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1990년대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79조였습니다. 작년도에 주가가 3,300을 갔을 때 시가총액이 대략 보면 2,300조였어요. 엄청 증가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대략 보면 29배 내지 30배 정도가 증가를 했죠. 그 사이에 주가는 90년도 말에 696에서 작년도에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 3,300이니까 대략 보면 4.5배 정도 상승을 했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4.5배가 상승을 했고 시가총액은 30배가 늘어난 거예요. 원래 주가는 이익에 수렴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러면 왜 그런 괴리가 생겼냐? 나머지 괴리 부분만큼을 IPO를 해서 집어넣거나 아니면 유상증자를 해서 넣거나 그래가지고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늘려준 거죠. 그러니까 왜 그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들의 자금을 조달해주는 그 기능을 갖는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거에는 굉장히 충실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주주들은 거의 죽어나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어떤 개별 기업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상증자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시비 발행해가지고 물량 많이 늘려놓고 이러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지난 30년 넘게를 우리는 시장 전체로 그 짓을 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물량이 쏟아져 들어오는 형태가 되니까 이게 뭐 되지를 않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LG화학이 한참 좋고 뭐 이럴 때에 그때의 시가총액이 70조 뭐 이런 정도였거든요. 분할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이 보면 양사 합치면 그러니까 LG엔솔하고 그다음에 LG화학하고 합치면 그 시가총액이 대략 170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봤을 때 시장에서 시가총액 100조가 늘어나 버린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기업들도 그런 거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많고요. IPO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물량 자체를 여기다 쏟아 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고 이러는 것보다도 물량을 워낙 더 많이 쏟아 부어 줘 버리니까 주가가 올라가지를 못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게 시장 전체에서 나온 모양이에요, 그냥. 그런 이제 그게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은 진짜 이렇게 못 올라가고 그러니까 모멘텀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경기가 순환적으로 좋아질 때, 이럴 때 이제 주식 사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 뭐 이런 형태였거든요. 근데 경제 성장률이 2000년도 막 90년대 1990년 이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저성장이 되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주가가 낮은 이런 게 됐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기업 산업 이런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는 먼저 뭐라 하더라도 재벌, 그다음에 대기업 이런 것들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계속해서 더 커지고 있고. 근데 시장에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그런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이 갈수록 좀씩 줄어드는 형태가 되죠. 시장은 어차피 현재의 그 기업들이 어떠냐뿐만 아니라 플러스에서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 성장성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그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크게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줄어들어 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의 이제 대표적인 형태들 우리가 보면 포스코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옛날보다도 이익이 더 많이 나는데 주가는 옛날에 절반이 안 되는 형태가 되고 이러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튼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했을 때하고 생태계가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그 대기업들, 재벌사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쫓아갈 수가 없는 형태인데 우리나라 경제 체제 자체가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기업 측면에서도 잘 힘을 못 쓰는 형태가 됐고 그게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멋있게 잘 못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됐다라고. 그럼 한국 주식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센터장님? 글쎄, 미국 주식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모르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압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개선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다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미국 시장 투자하겠어. 그러니까요. 아니면 뭐 그러면 뭐 다른 유럽에 있는 나라 투자하지. 아니 굳이 이렇게 수익성이 낮은데 거기에 우리가 왜 이렇게 그걸 해줘? 뭐 우리나라 기업의 뭐 자금 조달에 그건 공익이지. 근데 공익이 내 사익보다도 중요한 건 아니잖아.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물꼬가 다른 곳으로서 트이는 형태가 되면요.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서 진행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학습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서 진행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2001년도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서 투신사를 벌일지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과거에는 주가가 올라갈 때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투신사 쪽으로 돈이 쫙 몰려가지고 주식형 펀드가 막 유행을 하고 뭐 이런 형태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시종일관 주식형 펀드에서부터 돈을 환매해가지고 빼내서 내가 직접 하는 형태로서 계속 가는 형태가 됐다고요. 그건 뭐냐면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쳤는데 투신사는 믿을 게 못 돼.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아주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잘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아. 대신에 나는 그거를 들기 위해서 수수료를 내야 돼.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이 서비스를 받으면서 수수료를 내야 할 필요는 나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해. 이렇게 해가지고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서 그게 진행돼 버린 거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한 10여 년 내에 사람들의 생각이 또 바뀌어가지고 이제 투신사 한번 믿어보고 이런 일 나오겠습니까? 저는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투신사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뭐 이렇게 쭉 비교해보고 했는데 이게 한국 시장이 좀 너무한 것 같다 이거. 야 우리 무슨 봉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면요. 그때서부터는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미국 시장으로 나가고 유럽 시장으로 나가고 그것도 그러면 그러면 난 그냥 채권 투자할게. 해가지고 1년에 어느 정도씩 이자 받고 내가 끝낼게. 뭐 이런 형태로서 가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잡아야 돼요 이게. 지금을 상장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식과 관련한 정부 기관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증권회사들도 그렇고요. 언제까지 빨대 빨고 투자자들한테 빨아먹고 하겠다.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투자자들은 변하지 않을 거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는 물 들어오면 베껴 먹는다라고 이렇게 가게 되면 언젠가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그거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이 이제 시장을 떠나서 다른 좋은 시장,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떠나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종목별로 대표 기업에만 투자하는 거를 센터님께서 추천하시던데요, 책에 보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방법은 어떤 거냐. 그 중에서 종목을 뭐 선별하고 이렇게 할 능력이 별로 없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종목을 잘 피킹하고 이러는 거는 펀드 매니저도 잘 못합니다. 솔직히. 애널리스트도 못해요. 그럼 누가 잘해요?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펀드 매니저도 대충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우연히 그래서 내가 우연히 그 해놨는데 그 중에 아유 이게 올라갔네. 아유 야 올해는 내 성적 좀 좋네. 거의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잘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좀 쉬운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와 이건 진짜 너무하지 않아? 이럴 때에 사가지고 그냥 버티고 이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맞는 투자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또 많이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그런 게 진짜 나오겠어? 이런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올해 봤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주가들이 떨어져가지고 그 연초나 뭐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아이고 야 그렇게 될 리는 전혀 없어 뭐 이렇게 했지만 거기까지 막 이렇게 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개인 투자자들은 그 투자를 하시고 포커스를 맞춰보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자, 센터장님은 내년에 경기 침체 온다고 생각하시죠? 많이들 경기 침체가 오고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봤을 때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될지 뭐 경기 둔화는 올 것 같은데 그건 나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요즘에 제가 보면서 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경기는 뭐 내년도 보면 굉장히 침체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올해 11월 달에 우리나라 성장률을 전망한 기관들, 주요한 기관들의 평균치를 보면 내년도 1.8% 성장한대요. 미국이 1.2% 뭐 이런 정도 성장한다고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1%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잠재 성장률 2%인 나라에서 내년도에 1.8% 성장하면 그게 경기가 침체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경기가 약간 나쁜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떠들 때 경기 침체 어마어마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하면 숫자나 맞춰 놓던지 아니면 숫자가 그럴 거면 어마어마한 경기 침체가 온다고 얘기하지 말던지 둘 중에 하나여야지. 말로 떠드는 거는 어마어마한 경기 침체가 오고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놓고 아니 실제적으로 숫자 나오는 거 보면 이건 뭐 또 다른 그 숫자 나오고 이거 도대체 지금 뭐냐 이런 그 생각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기는 둔화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침체는 현재까지 나오는 수치로 봤을 때 그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침체가 될까? 라고 하는 거가 조금 좀 저는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대, 미국이나 이런 때는 한 마이너스 0.5에서 0 사이 그런 정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그건 어마어마한 경기 침체는 아닙니다. 경기 침체보다는 둔화 쪽에 가깝다 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정도 아닐까라고 보이고 그런 정도라고 하면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년도는 매크로는 별로 힘을 못 쓴다. 그러니까 1% 정도라도 아무튼 뭐 1.0이든 아니면 뭐 0.5든 성장하면 그건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올해 9월 달에 주가 떨어지고 그럴 때 전부 다 죽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뭐 보면 제가 그냥 느끼기로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 한 마이너스 4 내지 5% 하겠구나. 뭐 이런 정도였는데, 그래도 뭐 한 플러스 0. 얼마 이렇게 하면 뭐 그 정도까지도 다 반영했는데 주가가 거기에 더 내려가겠습니까? 뭐 그런 정도 봐야 되겠죠.